그래서 강의 구성은 강의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강의 목표 밑에 보시면 1회차, 2회차, 3회차 돼 있죠. 그래서 3일 동안 근기법하고 노조법 조문 정리하는 게 기본 목표고요. 그래서 노조법 기본 체계 정도 한번 짧게 잡고 들어가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작년에 찍을 때 제가 진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근기법에서 힘이 너무 들어가는 바람에 노조법을 약간 좀 날림으로 좀 한 경향이 있었어요. 3일 딱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알차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한번 읽어보시면 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써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학 공부의 기본은 조문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미국이 아니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판례법주의 국가라서 걔네들은 판례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리고 판례가 많은 이제 법률에 이제 법 형성적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에 반해서 이제 대륙법계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성법주의 국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강의 들으시면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답안지에 판례는 막 그냥 막 복사하듯이 복북이라고 하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문을 안 쓴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최악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문이 기본이니까 일단 조문 깔아주고 관련된 판례가 들어가고 해석문이 들어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문학, 판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각 논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논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소지 혹은 문제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문제점 해서 문 되는 거고요. 그 문제점이 왜 나오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조문이 있기 때문에 법전의 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법전의 모든 상황들을 다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막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 얘기를 보면 그냥 폭행은 폭행 하나로 규율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주먹으로 때리면 어떻게 하고 발로 차면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따 보실 건데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해고, 휴직, 감봉, 징계, 인사 발령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당한 이유라는 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법에는 그냥 정당한 이유라고만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결국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론으로서 학설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학이라고 하죠. 그럼 이 학설이 왜 나오는 거냐? 법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한정된 조문의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설, 2설, 3설 이게 이런 의미다 막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재판을 하게 되면 판결을 내려야죠. 그 판사가 그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판례라고 하죠. 그래서 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이렇게 하더라. 판단컨대 이러해서 판례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혹은 판례 입장이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판례를 지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 판검이 우리 법학 공부하실 때의 기본적인 틀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노무사 수험생들이 되게 심한데 판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판례만 그냥 주구장창 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이거를 이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죠. 1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1차 강의 들으시기 전에 이제 입문 강의로서 듣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공부 한참 하시고 나서 한번 이제 조문 중심으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무료로 깔리니까 이거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 찍어놨더니 되게 활용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한번 준비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한번 찍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강의계에서 뒷면에는 연간 강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노무사 2차 과정이고요. 광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문 들어가시죠. 그래서 오늘 준비된 조문 자료는 이제 헌법상 노동관계 조항 2개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근기법하고 노조법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이크가 왜 이래? 우리가 이제 모든 법률들은 헌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법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가장 상위법으로서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적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 개별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기법, 노조법 이런 법률들이 있어요. 근데 헌법이라는 최고 가치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으니까 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법률의 내용만으로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위임을 해주죠. 대통령령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의 내용으로도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 하위 규모로 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각 행정부를 주체로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일 시간 동안에 막 일단 우리 수험에서 시행 규칙은 볼 필요 없고요. 보통 이제 시행령까지 정도 보시는데 이 3일 시간 동안 령까지 볼 시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헌법에서 노동 관련된 조항이 뭐 있느냐 심플하게 가장 핵심 되는 거 두 가지만 체크를 좀 하고 그다음 개별 법률로서 이제 두 가지 근기법 노조법을 체크하는 시간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헌법 32조 그래가지고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라는 건 뭐 우리 일하는 거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우리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 입장에서. 아, 일자리를 줘야 되나?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국가가 해야 되는 입법적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기법 등을 통해서 이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적 내용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2항 보시게 되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준다. 그래서 근로라는 건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주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업급여 받을 때 보시게 되면 한 2주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내가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고용센터에다가. 안 그러면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권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근로라는 건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기도 합니다. 3항 보시게 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해야 되니까 법률로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거겠죠. 니네 마음대로 계약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라. 그렇죠?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이 될 테니까. 4항 보시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차별을 받지 않는다. 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여성과 연소자는 연소자는 미성년자랑 다른 개념이에요. 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죠, 민법상. 근데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자를 얘기합니다. 뭐 어쨌든간 좀 어린 친구들하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근로의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헌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도록 아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특별보호에 대한 명령을 받아서 근기법 등에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6항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그러니까 여기서 유가족은 전몰군경만 꾸민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그 자체, 상위군경, 다친 사람들 그 자체, 그 다음에 전몰군경. 죽은 사람들은 뭐 근로의 길을 줄 수가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공자에 대한 뭐 가산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헌법 32조인데 이걸 그리고 통틀어가지고 헌법상 노동관계 조항으로서 근로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로권의 근거 규정으로서 헌법 32조가 있는 거죠. 내려가시면 33조가 나오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걸 우리가 노동 3권, 근로 3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33조에서 규정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교섭권 및 행동권을 가진다. 3개죠. 단결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그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 가지고 사용자랑 교섭해가지고 집단규범으로서의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권, 단협을 체결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얘기를 안 들어주면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이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집단적 실력 행사할 수 있게 헌법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업 이런 거죠. 요 세 가지 이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통쳐서 우리가 노동 3권 다른 말로 근로 3권 뭐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2항 보시게 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단결권, 교섭권 및 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 공무원은 별도로 정하고 있고요.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행동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방위산업체라는 건 이제 무기 만드는 데죠. 이제 국가 안위와 직접 관련있다 보니까 쟁의행위 등이 일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파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노조법